안녕하세요, 벤더머즈입니다. 이번 영상은 원단 불량에 관한 것이고요. 원단 불량 유형 중에 다양한 경우를 좀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불량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조치를 하는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원단 불량 유형인데요. 제가 출처를 좀 가져왔어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그 유튜브 상세 페이지에 올려드릴 테니까 이거 보시고 뭐 영어 필요한 거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제너럴하게 좀 말씀드릴 건데, 왜냐면 본인이 만약에 블라우스를 담당한다 그러면 해당 원단 그 계속 쓰고 있는 원단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다가 막 가죽을 많이 쓸 수는 없잖아요. 조금만 이렇게 디테일하게 포인트를 넣는 거 외에는. 그렇기 때문에 가죽에서 발생하는 그런 불량 유형에 대해서 잘 모르겠죠. 그래서 엄청나게 다양한 불량 유형이 있는데 그 핵심만 집어 가신다면 뭐 불량 유형 전체를 다 외우실 필요도 없고요. 요새는 그 옛날처럼 외울 필요는 없고 어디에 무슨 유형이 있는지만 파악해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면 되잖아요. 뭐 그거 불량 유형 찾는다고 뒤에서 뭐 팀장님이 보시고 야 뭐 일 안 하고 뭐야 이렇게 하신 분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유형만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unlabeled cloud dyeing인데요. 저도 사실 이런 용어는 처음 봤어요. 그냥 봤을 때 그 염색이 잘 제대로 안 된 거죠. 막 구름이 끈 것처럼 여기 만약에 좀 핑크색 원단인데 파란색으로 약간 이런 식으로 오염이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염이 됐는지 아니면 이거 자체가 약간 그런 건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마 이염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언레벨드면 아마도 좌우 이색 이런 걸 얘기할 수도 있는데 사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컬러가 잘 안 나오는 불량이 있다. 두 번째로 베리니스. 사실 이런 단어 처음 봤거든요. 그냥 바 원단이 바 불량이 여기 보시면 하얗게 이렇게 하얀 선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말 그대로 원단이 염색이 잘 안 됐거나 아니면 접힌 부분이 뭐 다른 부분으로 크라킹이 됐거나 이런 식으로 다양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그냥 이렇게 분량이 안 찍히는 유형이다. 결국엔 똑같아요. 찍히거나 안 찍히거나 오염이 됐거나 아니면 뭐 빠졌거나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는 그 쉐이드 가장 많은 분량 유형이죠. 왜냐하면 그 원단을 막 천냐들만 찍을 수 있고 만냐들 찍을 수 있는데 만냐들 찍는다면 만냐들을 한 번에 염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로드라고 구분을 하죠. 그래서 여러 번을 나눠서 찍어야 되는데 당연히 염료가 다를 수 있고 그리고 원단이 그렇게 착색이 되는 경우도 다를 수가 있으니까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뭐 온도가 다를 수도 있고 그렇게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컬러가 똑같이 안 나오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쉐이드 베리에이션 컬러가 다르다고 하는데 좌우처럼 컬러가 다르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다잉 패치스 이것도 그냥 비슷한 거예요. 어쨌든 그 원단에 패치 모양으로 이렇게 불량이 나오는 유형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말 그대로 유연제 마크가 남은 거죠. 유연제가 잘 수세가 안 돼서 잘 안 씻겨서 이렇게 남는 형태도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톤을 베리에이션. 그 쉐이드랑 거의 비슷한데요. 같은 톤인데 톤에서 약간씩 차이가 있는 거예요. 보면 왼쪽부터 하나, 둘, 셋, 네 개라고 하면 13이 비슷하고 24가 그나마 좀 비슷하죠. 컬러 계열이. 이런 톤 차이가 있다고 하고 그런 걸 보통 그냥 뭉뚱그려서 쉐이드 차이, 로트 차이가 있다. 이런 식으로 현업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크리스 마크인데요. 크리스가 이제 주름이잖아요. 링클이라고 하는데 보통 불량에서는 크리스라는 그 용어를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접혀서 나온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싫었는데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패스니스. 패스니스는 이제 결례도인데 말 그대로 결례도가 뭐 결례도가 마찰 결례도, 일광 결례도 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빛을 받았을 때 색깔이 빠지거나 아니면 결례도라는 것 자체가 어떤 색을 갖고 있는 그런 정도인데 뭐 빛에 의해서 아니면 마찰에 의해서 컬러가 빠져서 다른 원단으로 이렇게 이염되는 그런 걸 패스티니스라고 하는데 이렇게 어떤 이유에 의해서 이렇게 라이트하게 컬러가 좀 빠진 그런 불량 유형에 속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게 젖은 모양. 근데 사실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떤 불량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이렇게 비벼서 러페스니스 크러킹이라고 보통 하는데 이렇게 마찰 결례도 비벼서 스쳤는데 이런 염색이 다른 거로 쉽게 이염되는 그런 형태의 불량입니다. 그 다음에 패브릭 텐더링 정확히 모르겠는데 원단이 좀 해진 것 같아요. 이런 원단은 제가 많이 써보진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뭐 원단이 특정 부위가 좀 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쉐이드 바. 쉐이드, 아까는 쉐이드가 그 원단 전체 롤 아니면 로트 차이인데, 이거는 그 원단 한 롤 내에서 상하가 다른 경우예요. 이럴 때는 이제 바 형태로 이렇게 컬러가 잘못 나온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불량도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스테인, 뭐 기름이 묻었을 수도 있고 다른 염료가 묻었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다른 색깔의 원단이 찍혔을 때 이거를 다인 스테인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으로는 화이트 스팟, 약간 검은색 원단 계열인데 약간 트윌 계열 같아요. 이렇게 사선으로 돼 있는 거 보니까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쨌든 거기 안에 염료가 잘 안 먹혀서 아니면 다른 잡사가 들어가서 하얗게 표시되는 그런 오염이다. 그 다음으로는 크라킹, 비슷한데요. 어쨌든 어떤 거에 의해서 컬러가 특정 부위가 좀 달라지는 겁니다. 마찰에 의할 수도 있고 아니면 특정 부위 열을 좀 많이 받아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린트인데요. 프린트 내에서는 이제 거의 비슷해요. 프린트도 어쨌든 이런 프린트 안에서 이런 선이 보일 수가 있거든요. 행잉 스레드라고 하는데, 뭐 부른 용어는 다 달라요. 뭐 러닝 스레드, 뭐 이런 식으로 프라잉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요. 어쨌든 그 올이 나갔거나 아니면 다른 잡사가 들어가서 이렇게 프린트가 불량으로 보이는 유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스 프린트, 말 그대로 뭐 일명 따까리라고 하는데, 그 해당 부위에 프린트에 염료가 안 찍힌 거예요. 프린트가 안 찍혀서. 그래서 뭐 먼지가 날라서 어떤 형막힘, 스크린 프린트 안에 먼지가 날아다녀서 거기 가라앉았는데 그 부분을 확인 제대로 못하고 찍혀 있는 경우가 있죠. 이런 식으로 어쨌든 프린트 안에 바이한테 컨펌 받은 그런 아트워크랑 다른 어떤 점이 찍힌 불량 유형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언이븐 프린트, 이게 도트 형태인데 도트 크기가 좀 다르잖아요, 이 부분이요. 그래서 이렇게 프린트가 이분하게 안 나오는 경우도 불량 유형에 속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블러드, 약간 범진 유형인데요. 저는 실제로 이런 유형은 사실 못 봤어요. 그래서 어떤 뭐 꽃이나 아니면 이런 식물 모양인데, 페이지를 모양인데 각 컨펌 받은 도안보다 약간 그 퍼진, 좀 염료가 좀 퍼진 그런 형태의 불량 유형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워터마크. 워터마크는 그냥 다른 컬러가 찍힌, 뭐 클라우드 아까 그거랑 거의 비슷하잖아요. 어쨌든 해당 원단에 다른 컬러가 들어간 겁니다. 그 다음에 미스피트, 이거는 이제 핀트가 안 맞다고 보통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런 모양인데 여기 안에 핀트가 약간 어긋나서 여기에 하얀색, 이 노란색 부분이 여기 하얀색 부분에 딱 와야 되는데 약간 위로 다들 쏠렸잖아요. 이쪽 내려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핀트가 안 맞아서 약간 프린트가 제대로 안 찍혀서 하얗게 보이는 부분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으로 스틱인, 이거는 뭐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이런 서클 조그만 게 이런 점 불량이 생기는데 이런 불량 유형도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스크림스, 저도 이거 단어를 처음 봤는데 한번 검색해 봤어요. 이게 해바라기 씨라고 검색이 되더라고요. S를 붙여야 꼭 나옵니다. 그래서 이 모양이 아마 해바라기 씨처럼 이렇게 길게 생겨서 이름을 붙이지 않았나 라는 그냥 제 추측이고요. 어쨌든 도트가 이런 일출이죠. 일출 모양처럼 이렇게 뜨는 그런 형태로 나오는 불량입니다. 어쨌든 도트가 제대로 안 나온 불량이죠. 그 다음에 말 그대로 이것도 플러싱, 뭐 블러랑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좀 번진 모양, 도트가 정확하게 딱 선명하게 안 찍히고 약간 번진 모양으로 나온 겁니다. 이런 건 보통 잘 찍혔는데 나중에 이제 열을 받으면서 이런 염료가 옆으로 타고 옆으로 갔을 때를 나타내죠. 그래서 뭐 플러싱도 있고 뭐 블러딩이라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불량 유형들이 안 나오려면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었는데 일단 선조치를 하면 돼요. 왜냐면 이제 밴드 담당자가 불량 유형을 좀 알아요. 내가 이 쉬폰 원단에 대해서 쉬폰은 잘 미어지고 이런 이슈가 많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만약에 옷을 만들 때 패턴을 좀 수정한다거나 아니면 작업 방식을 좀 수정한다거나 이렇게 선조치를 할 수도 있고, 패턴상에서 선조치를 할 수도 있고, 보통 이제 로스를 많이 넣는 형태를 많이 하죠. 로스를 많이 넣는다는 것은 이제 보통 100야드를 발주할 때 로스를 5% 넣어서 5야드를 더 넣는 게 아니고 10%를 넣어서
뭐 심야들 추가로 발주한다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고요. 패턴 수축률은 만약에 어떤 원단이 수축이 잘 돼요. 그러니까 면 같은 거 뜨겁게 빨면 이제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보통 그게 원단이 평균적으로 7% 줄어들면 패턴도 7%를 크게 해서 만들어야 나중에 고객이 빨았을 때 그 제 크기를 찾아가잖아요. 사이즈를. 그래서 7%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냥 6% 정도 한다. 이렇게 약간 이런 식으로 수축률을 조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거는 이제 로스 같은 거는 추가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추가로 이제 원단을 발주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대부분은 선조치는 잘 안 합니다. 왜냐면 회사에서는 당장에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제 뭐하러 하냐 이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후조치를 하는데 후처리 말 그대로 당신이 거기 회사에 있는 이유입니다. 이 원단 담당자가 나중에 불량이 발생되면 이제 공장이랑 원단 업체랑 바이어 사이에 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중재를 해야 돼요. 보통 이제 원단 불량이 발생하면 사용 가능하거나 이제 불가능으로 이제 나눌 수 있는데 만약 사용 가능하다 그러면 이제 원단 담당자거나 아니면 뭐 영업 담당자, 하여튼 뭐 구매 담당자, 자재 담당자 그 담당자 판단하에 그대로 사용하는데 보통 이제 업체에 개런티를 요구하죠. 우리 너네 불량 이런 거 발생했는데 좀 미미하니까 우리가 쓸게 대신 이거 만약에 사고 발생해서 바이한테 클레임 받으면 너가 다 돈 내 이런 식으로 이제 개런티를 요구해서 약간 보험을 들어놓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고요. 보통 담당자가 좀 연차가 낮으면 보통 그냥 팀장 판단하죠. 팀장한테 이제 보고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리고 안 보이는 부위에 사용. 만약 카라 아래쪽에 들어가게 특수하게 마카를 배열해서 그렇게 사용할 수 있잖아요. 불량이 점 불량이면. 그리고 마카를 재배해서 사용한다는 거 위랑 비슷한데 어쨌든 좀 안 보이는 존. 그러니까 보통 원단 블라우스를 기준으로 앞판을 A 존, 뒷판을 B 존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A 존, 그래서 B 존이랑 잘 안 부르고 앞판 뒷판에서 앞판. 소비자가 이제 옷을 살 때 보통 앞에를 보잖아요. 뒤에를 잘 안 보잖아요. 그래서 앞에 불량이 안 나오게 뒤쪽에서도 뭐 끝쪽에 햄 쪽에 아니면 여기 옆구리 쪽에 손님들이 아니면 구매자들이 잘 판단 못하게 그런 식으로 배열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이제 제일 안전한 거는 이제 바이어한테 발송을 해서 컨펌을 받아야 되죠. 근데 말 그대로 이거는 명백하게 너무 불량이라고 판단되면 이거 발송하는 자체가 의미가 없죠. 이런 시간도 아깝고 당연히 컨펌도 안 해줄 거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불가능한 조치로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이제 업체에 재조치를 요구하겠죠. 어쨌든 원단 업체의 잘못이잖아요. 그래서 원단 업체에 요구하게 되면 보통 입고 시점이랑 원단 검수 시점 차이로 이제 협의를 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협의인데 그냥 싸운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원단이 이번 초에 공장에 입고됐는데 솔직히 공장에서는 입고된 다음에 바로 검수를 안 해요. 만약에 그 옷의 생산을 월 말에 한다고 하면 한 월 말 일주일 전부터 이제 원단 검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원단 업체 입장에서는 너네가 입고 받았을 때 좀 검수를 빨리 했었으면 이거를 이제 나중에 이제 신먼트 모드 이거를 베슬로 띄워도 됐었는데 제작업을 해서 너 때문에 에어가 띄어지지 않냐 이런 식으로 싸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협의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제조치 수량 차이 이제 불량 검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원단 업체에서는 자기가 판단했을 때 한 100야드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공장에서는 2, 300야드 야드 이렇게 추가로 요청했을 때 거기에 따른 차이로 이제 또 담당자가 중간에서 좀 핸들링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전량 검수를 요청할 때가 있어요. 보통 이제 기본적으로 원단이 입고가 되면 원단 공장에서는 10%만 이렇게 랜덤을 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검수는 이제 원단 업체의 몫이잖아요. 100% 양품을 당연히 실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10%만 하는데 아 그럴 리가 없다. 우리는 다 제대로 확인했는데 너무 과하다 하면서 검수를 요청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공장에서는 또 추가 인력을 빼서 검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장에서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거기에 따라 또 시간이 딜레이 될 수가 있으니까 당연히 이런 검수에 따라서 시간이 딜레이 되면 뭐 작업 시간이 줄어들겠죠. 소요하는 시간이. 그리고 이제 신먼트 모드 협의를 해야 돼요. 이제 업체에서 막 100야드 재조치한다고 컨펌을 하고 나서 재조치를 했는데 당연히 원단 업체에서는 그 배로 띄우려고 하겠죠. 왜냐면 에어가 비싸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협의를 또 해야 됩니다. 원단 업체랑.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제조치가 오래되는 원단이거나 아니면 너무 딜레이 돼갖고 가먼트 에어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비용이 상당하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또 원단 있고 어쩌고저쩌고 수량 차이 뭐 이런 식으로 검수 안 해줬네 만에 이런 것 때문에 또 업체랑 싸워서 나중에
클레임 때문에 데뷔 노트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다양한 그런 시나리오가 있는데 이런 거를 이제 어쨌든 하려고 원단 해당 담당자가 존재를 하는 거거든요. 선조치하는 것보다 이런 거 하는 게 더 낫거든요. 그리고 이런 게 중간에서 핸들링하는 게 엄청 스트레스 받고 일도 많아져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불량이 없는 게 제일 좋고요. 그래서 불량을 미리 예상을 해서 좀 넉넉하게, 아니면 바이어가 불량으로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실제로 아니다, 원단 캐릭터리스틱, 원단 그 자체적으로 슬럽이 있는 원단이다, 이런 식으로 사전에 미리 설명을 해서 정리를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번 영상은 원단 불량 유형이랑 그리고 선조치 그리고 후처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